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정말이지 한 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이고 더 감동적이며 동시에 더 충격적입니다. 세일 사직 야구장의 뜨거운 8월, 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 어딘가에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재활에 매진하는 한 베테랑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팀 동료들과 이별을 고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외국인 선수가 있겠죠. 그런데 팬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모든 아픔과 이별, 좌절과 실망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 롯데 자이언츠에게는 여전히 빛나는 희망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준비한 5가지 이야기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위아래로 흔들어 놓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팀에 동시에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꿋꿋이 빛나는 희망의 등불에 관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페베레올 치틸리모라라는 마법 같은 숫자와 함께하는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네 번째는 4주라는 시간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고, 다섯 번째는 10승이라는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끝에는 분명히 우리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더 뜨거운 응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팬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2017년 이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다려온 그 꿈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시 아픈 기억들만 쌓아가게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롯데 자이언츠와 함께 울고 웃으며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을 들려주세요. 8년 만에 기적을 위해 우리 함께 응원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잔혹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KIA 타이거즈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우리 롯데 자이언츠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악재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동시에. 먼저 전준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내고 있는 우리의 캡틴 전준우가 1회 말 주루 플레이 중에 갑자기 왼쪽 다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사직 야구장에 흐르던 무거운 침묵, 팬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지된 것 같았죠. 코치진의 부축을 받으며 그라운드를 떠나는 전준우의 모습을 본 순간 많은 팬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오른쪽 햄스트링 근육 밑의 손상, 복귀까지 4주가 소요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팬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날 우리 팀의 필승조 최준용마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경기 전 피칭 도중 갑자기 어깨에 통증을 호소한 최준용, 오른쪽 어깨 회전은 염증력으로 관리 차원에서 엔트리 말소가 결정됐습니다. 100무비누 7km 강속구로 8년을 기다린 히든카드라고 불렸던 최준용의 부상 소식은 롯데 팬들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팬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주전 타자와 핵심 투수를 동시에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전준우는 올 시즌 104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2할 8푼 8리 7홈런 60타점 OPS 0.1 파우스플람을 기록하며 롯데 타선의 절대적인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준용은 스래미 V경기에 나서서 3승 3패 1세이브 12홀드를 기록하며 롯데 불펜의 핵심 멤버로 활약해왔죠. 이 두 선수가 동시에 빠진다는 거는 단순히 두 명의 선수를 잃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팀의 공격력과 수비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것이고, 무엇보다 팀 전체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김태형 감독의 표정에서도 깊은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본에 보내든지 회복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일본 재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최준용에 대해서는 어깨가 안 좋다, 피칭하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그랬다며, 전에도 안 좋다가 괜찮다가 반복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야구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도 부상이라는 변수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거든요. 특히 시즌 막바지 포스트 시즌을 향한 중요한 요 시기에 이런 악재가 겹친다는 것은 정말 가혹한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롯데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준우와 최준용 그리고 정훈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대신 노진혁과 전민재, 전구준을 콜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는 롯데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팬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팀을 믿고 응원해 주실 건가요? 댓글로 전준우와 최준용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으로 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빛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3위라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팬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숫자들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58승 3무 47패 승률 55.2%,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슈나미라는 순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아시고 계신가요? 2017년 마지막 포스트 시즌 진출 이후 무려 8년 뒤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8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팬들이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희망이 꺾였을까요? 하지만 지금 2025년 8월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4위 SSG 랜더스와의 격차는 무려 10게임입니다. 10게임. 이 숫자가 얼마나 든든한 방패막인지 아시나요? 프로야구 역사를 통틀어 시즌 막바지에 10게임 차이를 뒤집은 사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특히 8월에 들어서서 이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다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롯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올라왔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 시즌 초 많은 전문가들은 롯데를 중위권 팀으로 예상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은 꿈도 꾸지 말라는 냉정한 평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김태형 감독의 체제 3년째, 올해는 정말 다른 해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전에 롯데라면 벌써 무너져 내렸을 여러
위기 상황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진정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롯데의 가장 큰 수확은 20년대 상동 개혁 이후 만들어진 자원들을 통해 드디어 넵스 야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몇몇 스타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기대 이상의 승률을 올렸습니다. 산술적으로 피타고리안 승률에 비해 약 5승 가량을 더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팀이 단순한 개인 기량의 합이 아니라 진정한 팀워크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타율 2할 1푼 4리 평균 자책점 4촤비유 이 수치들은 리그 최고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스토리를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메이밍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 사직야구장의 분위기도 예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김태형 감독 취임 후 롯데의 경기력이 향상되면서 팬들의 열기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는 부산일보가 진행하는 롯데자이언츠 가을 야구 응원 이벤트에 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3위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할 확률은 거의 9% 미만입니다. 특히 여게임이라는 든든한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률은 더욱 낮아지죠. 하지만 야구는 확률의 게임이자 동시에 기적의 게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직야구장에서는 수많은 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제발이라는 절실한 기도와 함께 말이죠. 팬 여러분, 정말로 올해는 달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전준우와 최준용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3위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확신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8년 만의 기적을 위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팬 여러분, 이 희망적인 상황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윤성빈 셀이라는 이름과 57km라는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팬 여러분, 최준용의 부상 소식에 모든 롯데 팬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되어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성빈의 검진 결과 이상무라는 놀라운 소식이었죠. 최준용이 어깨 염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많은 팬들이 우려했던 것은 롯데 불펜의 핵심 전력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성빈이 건재하다는 소식은 그 모든 우려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윤성빈 이 이름만 들어도
롯데 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뱀을 길러내해 강소구 때문입니다. 8년을 기다린 127km 히든카르라고 불리는 윤성빈의 존재는 지금 이 순간 롯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김태형 감독도 윤성빈의 대안정감이 있다며 대만족이라는 평가를 내렸을 정도로 그의 가치를 높이 사고 있거든요. 윤성빈의 127km 직구는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닙니다. 그 공에는 롯데 팬들의 8년간의 한과 염원이 모두 담겨 있어요. 최준용이 빠진 상황에서 윤성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불펜의 한 멤버가 아니라 롯데 마운드의 마지막 그 보루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팬 여러분, 윤성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롯데 파워키 고시킬레 강속구 군단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윤성빈을 중심으로 한 젊은 불펜진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롯데 불펜의 가장 큰 특징은 뎁스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한두 명의 핵심 투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어요. 최준용이 빠진 자리도 윤성빈을 비롯한 다른 불펜 멤버들이 충분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형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 윤성빈을 중요할 때 써야 하고 계속 꾸려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불펜 운영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준용의 공백으로 인해 다른 불펜 투수들에게 더 많은 등판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는 곧 팀 전체의 전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투수들에게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베테랑 투수들에게는 팀을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윤성빈의 157km의 강속구가 사직야구장 마운드에서 터져 나올 때마다 팬들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 함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롯데 자이언츠의 8년 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특히 포스트 시즌이라는 단기전에서는 불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경기가 모두 승부처인 상황에서 윤성빈 같은 믿을 만한 불펜 에이스의 존재는 정말 든든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팬 여러분, 최준용의 부상은 분명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윤성빈이 건재하고 다른 불펜 멤버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줍니다. 150km의 희망 윤성빈과 함께 롯데 불펜이 8년 만에 가을 야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지 않나요? 댓글로
윤성빈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157kg 강속구 군단에 대한 믿음을 좋아요 버튼으로 표현해주세요. 하지만 팬 여러분, 이 모든 희망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셔워구원 파르테오 4주의 공백과 거대한 도전 사 세마나 포라 플루스 라추나 노아타케 네온 요요요 모어백이죠. 바로 하주라는 시간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와 도전입니다. 팬 여러분, 4주라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정말로 실감하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4주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죠. 하지만 프로야구 시즌 막바지, 특히 포스트 시즌을 향한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야 할 8월에 4주라는 시간은 마치 4개월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전준우라는 이름 하나가 빠지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전준우는 단순히 한 명예 타자가 아닙니다. 그는 롯데 타선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이며 무엇보다 캡틴아입니다. 올 시즌 104경기에 출전해서 기록한 그의 성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율 2할 8푼 8리 7홈런 64타점 41 득점 OPS 0.7파운스 숫자만 보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가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준우가 타석에 들어설 때 상대 투수의 긴장감, 그가 루상에 있을 때 상대 수비수들의 경계심,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프로 정신과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4주 동안 사직 야구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김태형 감독의 고민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최대한 빨리 일본에 보내든지 회복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그의 말에서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일본 재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설령 일본에서 최고의 재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4주라는 시간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그 4주 동안 롯데는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요? 현재 전준우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진혁과 전민재가 콜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전준우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물 수 있을까요? 노진혁은 올 시즌 첫 1군 등록입니다. 손목 부상으로 3개월을 재활하면서 시즌이 거의 다 지나갔죠. 퓨처스 리그에서 겨우 10경기 타율 2할 8푼 6리 1홈런 6타점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전민재는 올 시즌 77경기 타율 2할 9푼 3리 3홈런 26타점을 기록했지만 7월에 타율 1할 1푼 1리라는 극심한 부진으로 2군행을 당했던 선수입니다. 이들이 나쁜 선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준우라는 거대한 존재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롯데 타선의 생길 공백은 단순히 한 사람의 타석만이 아닙니다. 타순 구성에서부터 상황별 대응 전략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전준우가 가지고
있던 승부처에서의 클러치 히팅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9세 나이에도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 팀을 구해내던 그의 경험과 정신력은 정말 대체하기 어려운 자산이거든요. 김태형 감독은 지금 준우가 빠졌으니까 노진혁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고 말했지만 과연 노진혁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4주 동안 롯데는 정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KIA와의 중요한 시리즈를 비롯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짓기 위한 모든 경기들이 남아 있어요. 그 모든 경기에서 전준우 없는 롯데가 과연 지금까지 쌓아온 3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주력 선수 한 명의 장기 부상은 팀 성적의 평균 50%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6게임 차이라는 여유분이 있다고 해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준우라는 큰 나무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다른 선수들이 이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된 것이거든요. 노진혁에게는 50억 원의 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고, 전민재에게는 주전 자리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가 생겼습니다. 4주라는 시간, 그것은 분명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롯데, 자이언츠가 진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팬 여러분, 전준우 없는 4주를 우리 함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각오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좋아요 버튼으로 보여주세요. 하지만 팬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압도할 만큼 놀라운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터커 데이비슨이라는 한 투수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팬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시즌 10승을 달성한 투수를 시즌 중에 방출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지난 8월 6일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데이비스는 6이닝 4피안타 3볼넷 4탈삼진 1실점이라는 훌륭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즌 챔승제를 손에 넣었죠. 경기 후 동료들은 데이비슨의 10승 달성을 축하하며 물을 뿌리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붓는 세리머니까지 펼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난 직후 데이비슨에게 전해진 소식은 방출 통보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까? 꿈입니까? KBO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후 페넌트레이스에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 중인 투수가 시즌 막바지 부상이 아닌 이유로 방출된 사례는 데이비슨이 최초입니다. 최초라는 것의 의미를 아시나요? 그것은 26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박준혁 롯데 단장이 직접 데이비슨과 면담을 진행하고 구단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데이비슨과 짧은 개별 미팅에서 그동안의 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죠. 그런데 왜 롯데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데이비슨의 2025 시즌 성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미미 경기 등판 100히파 1-3이닝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95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부 내용에 있었어요. 데이비스는 4월까지 6경기에서 33이닝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2.18이라는 환상적인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4회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1회 등 정말 기대 이상의 활약이었죠. 하지만 5월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15경기 82야 1-2이닝에서 6승 5패 평균 자책점 3.38로 흔들렸거든요. 특히 6월 이후에는 선발 평균 5이닝 소화에 그치면서 외국인 선수에 걸맞지 않은 투구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롯데가 데이비슨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닝 이팅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닝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불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이닝당 출루 허용률 WHIP도 1.39로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 18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롯데는 현재 3위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선발진이 필요했던 거죠. 특히 단기전인 포스트 시즌에서는 에이스 감보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투수가 절실했습니다. 결국 롯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0승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팀의 더 큰 목표를 위해 데이비슨과의 이별을 택한 것입니다. 데이비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학 시절 이후 시즌 10승을 거둔 게 처음이다. 새로운 리그에 와서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해 너무 영광이고 팀에 감사하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방출 결정의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구단과 동료, 프런트가 도와준 모든 부분에 감사한 마음뿐이다. 팀이 플레이오프 나아가 챔피언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방출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정말 프로다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팀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롯데는 평생 기억에 남을 팀이다. 모든 때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롯데가 남은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 일단 휴대폰은 안 꺼두겠다.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쟁취할 것이다. KBL 리그 재도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롯데는 데이비슨을 대체할 외국인 투수로 메이저리그 통산 38승 51패 평균 자책점 4돈 플레이를 기록한 우한 투수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롯데가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말처럼 마지막 경기를 너무 잘 던져주며 유종의 미를 장식한 것 같다는 데이비슨의 고별전. 팬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결정도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지지해 주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 이 팀을 다 믿고 응원하겠다는 마음을 좋아요 버튼으로 표현해 주세요. 레슈무르르 마무리 및 클리프 행어 팬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롯데 자이언츠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전준우와 최준용의 동시 부상이라는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3이라는 희망, 패비어히칠키입니다. 윤성빈이 주는 든든함, 4주라는 긴 터널과 그 끝에 있을 빛, 그리고 10승 투수 방출이라는 전무후무한 결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어져 지금 이 순간에 롯데 자이언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데이비슨의 자리를 채울 벨라스케즈는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전준우 없는 4주를 노진혁과 전민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성빈의 100일 이모일 킬로웨가 포스트 시즌에서 진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 8년 만의 기적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과 각오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으로 롯데 자이언츠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과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올해 사직 야구장에서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함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든 답은 앞으로 펼쳐질 롯데 자이언츠의 대장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언츠 파이팅! 가을 야구 꼭 가자!